제가 앞에 약간 그런 무슨 타임이라고 하지? 그거를 옛날 우리 브레이크 타임? 음, 그거 하면 이거 화면 보이시죠? 제 얼굴 네. 사진 나온 거 이렇게 박아주셨어요. 제작자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처음에 예전에 미팅장 가면 교육장 가면 사람들 막 입장하기 전에 이런 거 보여주시잖아요. 네. 동기부여되는 영상. 네. 이거 왜 안 나오나요? 이거 이렇게 큰 화면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되나 보다. 네. 소리도 되는 거예요, 이거? 화면을 더 키우셔야 되는데. 소리 들리세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보다 보면은 이제 들어오시겠죠. 일상을 새롭고 눈부시게 여행의 매 순간이 애틋하게 대자연의 하얀 도화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그려보세요. 첫눈의 설렘을 닮은 삿포로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순간을 간직하세요. 네, 고 삿포로입니다. 네. 네, 이건 이렇게 유튜브에 있으니까 많이 보시고요. 어머, 예쁜 언니 떴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본격적인 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네, 이거 화면. 슬라이드 쉬고. 네, 네. 이렇게 되면 나오나요? 네네,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천 주안에 사는 정지영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주 전까지 우리 최상근 사장님께서 이 시스템 강의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다 잘 들으셨거든요. 막 자세 이런 것까지도. 근데 그걸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아메이가 아주 좋은 사업이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어. 수단이 될 수 있어라고 해서 그분이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희는 이제 검증된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미 수십 년간 전 세계에서 해왔고 특히 이 덱스터 예거 그룹에서 정말 확실하게 검증된 너츠 앤 볼츠 맞나요? 네, 거기 중에 에이스 스텝 성공의 8단계가 저희 그 그룹에서 알려주시고 이런 단계대로 하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저희가 공부를 해왔고, 네, 이거를 이제 파트너들에게 복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간단하게 거의 제목만 떠 있고요. 뭐 내용은 다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요 책에서 제가 이거 화면 때문에 안 보이는구나. 발췌를 했고요. 가상 배경을 없애겠습니다. 뒤에가 지저분한데 이렇게. 네, 요 책인데 저희 그 그룹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8단계가. 다른 데는 보니까 약간씩 좀 다른 게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스텝은 꿈과 목표가 되겠죠. 네, 가장 중요한 이 사업의 첫 번째 단계는 꿈과 목표입니다. 그 중에서도 꿈은, 네, 꿈 누구나 다 꿈 있죠.
아메이 안 하시는 분들도 꿈 있어요. 꿈 있어라고 물어보면 생소하기도 하지만 또 요즘은 굉장히 자기 아이덴티티가 강하신 분들은 명확한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꿈이 있긴 한데 그걸 받쳐줄 만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수단과 어떤 방향 제시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저희 아메이 사업에서는 정확하게 꿈이 왜 중요한가를 알려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수단으로 우리 비즈니스가 있다라고 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은 모두가 다 꿈이 있을 수 있지만 간절한 꿈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꿈이 있지만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눈물 나고 왜 이런 시간에 이렇게 시간 할애를 하고 에너지를 써서 내가 이걸 하고 있지? 왜 이 사업을 하는가? 왜 이 사업을 하는가? 이창호 사장님 맨날 그러죠. 왜 이 사업을 하는가? YMA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정립하고 있다면 조금 난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잘 안 풀리더라도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간절한 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현재가 뭐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들고라고 해서 현재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현재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 미래는 없다 그래요. 성공하신 분들의 얘기도 그렇고 여기 책의 저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도 중요하긴 하죠. 현재가 있어야 미래도 있는 거지만 현재에 너무 포커스해서 현재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꿈을 적는 게 중요하다고 배웠잖아요. 100가지라는 어떤 숫자가 있지만 100가지 이상이 되시는 분도 있고 아무리 쥐어짜내도 100가지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20가지, 30가지도 어렵지만 자꾸 늘려나가다 보면 정말 그리고 소소한 것까지 내 소중한 꿈이라면 적어가다 보면 100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100가지를 뭐 하루아침에 딱 적을 수는 없겠지만 자꾸 늘려가고 네, 적음으로써 적어야지 현실이 되지 머릿속에 있는 걸로만으로는 내 것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자 생존이라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죠. 그냥 네,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적어보시고 적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또 들여다보고 항상 우리가 시각화도 하고 또 드림 빌딩을 해서 이루어지는 상상을 해서 결국 그게 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꿈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간절한 꿈과 100가지의 꿈을 적어보는 것. 네, 그러고 목표는 꼭 이 내가 하고 싶은 꿈, 네, 100가지 꿈을 적었다면 그 꿈을 언제 실현시킬 것인가.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꿈에다가 시간을 적고 그 안에 이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목표 설정 워크숍이 저희가 다 돌아오는 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열심히 배우시라고 일부러 내용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본사에서도 항상 6, 7, 8 골든 타임에 시간을 많이 내셔가지고 준비를 항상 해주시는데 목표가 정말 중요하죠. 그 골 지점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정북 방향으로 갈 때 내가 도달에 가까워지고 결국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동철 우리 크라운 앰버서더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는 거는 목표가 아니다. 거기다가 120%또 누군가는 150%더 업시켜서 손이 다 뻗었을 때 닿는 거는 목표가 아니잖아요. 닿을 듯 말 듯 막 아둥바둥 까치발도 들고 힘을 썼을 때 닿아지면 그게 목표가 성취되는 것처럼 120%의 목표를 설정한다. 그래서 매일의 목표.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사업적인 시간을 보낼 것인가? 보통 저희가 5콜 많이 하시죠. 전화를 해야 약속이 잡히니까. 그래서 매일에 해야 할 일, 또 매주에 해야 될 일, 이번 달에 해야 될 나의 목표. SP를 도전할 때 1000만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스폰서님들이 하루에 33만 BB씩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33만씩 30일이면 이제 1000만에 가까워지니까 그런 매달의 목표.
그걸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어느 날 정수기도 나가고 청정기도 나가고 25센트 라이드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1,000만 네트워크를 경험하시는 경험들이 아마 다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회계년도의 목표, 네, 이번 회계년도 안에 내가 어떤 핀까지 가겠다. 내 파트너를 손붙들고 어디까지 가겠다라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여기도 역시나 중요한 거는 스폰서님과 상담하고 적어놔야 된다. 적고 붙여야 된다. 네, 참 많이 했어요. 적고 붙이는 걸. 눈에 띄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저기 우리 보통 주부들은 냉장고에 많이 붙이고 또 뭐 머리맡에도 붙이고 누군가는 천장에도 붙이고 붙여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바라봄의 법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게 저희 사업에서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거 없이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목표를 세세하게 나누는 게 저는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우리 그룹에서 계속하고 있는 신규 회원 수 5명 이상 그리고 제품 프로모션 이번 달에도 뭐 웍이라든가 화장품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프로모션이 있으면 그걸 누구한테 알려야 될지 월 초에 이제 명단을 작성해서 내 목표를 설정해 보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또 시스템에 초대하는 인원에 대한 목표 이런 것을 적고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결단입니다. 맺을 결, 끊을 단. 제가 한문을 몰라가지고 여기다 못 썼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맺고 끊음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거절 잘 못하고 맺고 끊음을 잘 못해요. 한국인들이 뭐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향이. 근데 아메이로 성공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맺고 끊음을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대가를 치러야겠죠. 양손에 모든 걸 다 쥐고 그거를 취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한쪽에 에너지를 쏟으면 하나는 이제 조금 만족 지연으로 포기라는 표현보다는 미루는 거죠. 잠깐 뭐 2년, 3년, 5년 이제 미뤄서 지금 내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그 결단을 하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에서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결단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네트워크를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포기만 하지 않으면 우린 다 되는 사업이잖아요. 결국 남는 자가 승리하는 사업이 우리 사업인데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결단은 이제 고개더를 해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하루에 30분 이상 읽어서 보통 월 1권 정도를 띄는 거를 추천을 하시고 음원도 이제 그룹에서 또는 스폰서님께서 그룹마다 색깔이 있고 이렇게 특성화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음원들이 저희한테 다 도움이 됩니다만 요즘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너무 많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룹에서 제시하는 음원이나 스폰서님이 주시는 음원을 중심적으로 해서 하루에 1개 이상 무조건 듣고 내가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게 네, 이렇게 반짝반짝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미팅에 100% 참석한다라고 저희가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제가 옆에 참여라고 써놨는데 참석은 자리에 착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참여는 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내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요. 저는 뭐 그냥 뭐 똑같은 말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이렇게 줌에서도 가끔 그냥 조용히 이제 듣고만 계시고 참석하신 거죠. 안 하신 것보다 훨씬 훌륭하고 당연히 시스템대로 하고 계시지만 그보다 조금 더 용기를 내고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이 미팅이 내 것이 되고 얻는 바가 더 많아진다라고 해서 저는 참여라는 말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마지막에 보통 스피치를 다 함으로써 이제 이 미팅에 참여가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스피치를 하면서 그래서 스피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00% 제품 애용을 한다. 그리고 사업을 월 15회 이상 전달해 보겠다. 이게 고개더입니다. 그래서 아메이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이 5가지를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우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책에서 줄을 많이 쳐놨는데 이것만 보고 하려니까 또 생각이 잘 안 나네. 네,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시고 고개더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명단 작성이거든요. 우리 사업은 큰 자본이 들지 않아요. 자본이 없는 사업인데 무슨 어떻게 자본이 없어라고 보통 사람들이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자본이 뭐 가게 차려야 되는 거 아니고 종업원 뽑아야 되는 거 아니고 자본이 들지 않습니다. 대신에 명단이 유일한 자본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아는 인맥이라고 얘기하면 전 인맥 없어서 아메이 사업 못해요 이런데 인맥 많다고 또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사업을 알아듣고 이 사업이 필요하고 우리 제품이 필요한 분들에게 그분들이 다 나의 명단이기 때문에 명단을 처음엔 없는 것 같아도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개인 핸드폰 번호만 해도 다 100명 이상씩 있거든요. 저도 한 300개가 있는데 가게 이런 거 빼도 150개 이상 돼요.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게. 그중에서 추리면 네, 못해도 100명은 나온다. 100명까지도 필요 없죠. 한 뭐 5, 60명만 나와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명단이. 그래서 그 명단을 작성을 하는 건데 최대한 많이 적을수록 내 휴대폰에 번호는 없지만 내가 잘 가는 마트, 뭐 사장님, 뭐 빵집 주인, 뭐 이렇게 얼굴을 자주 마주할 수 있는 분들도 내 명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적어야 네트워크가 빨리 형성되고요. 그룹은 내가 좀 머릿속에도 기억하고 있고 관리도 쉽게 하기 위해서 나눠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가족, 동료, 동창, 지인 뭐 이렇게 등등등 이렇게 해서 나눠서 적으시고 생각나는 이름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적는다. 이거는 제가 너무 저한테 해당된 얘기라 그 사람 이 제품 막 이렇게 했어요. 미팅에 들었어요. 근데 적어놓지 않으면 잊어버리더라고. 반나절만 지나도 바로 연락을 취하지 않거나 적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생각났을 때 바로바로 적어둔다. 메모의 중요성이죠. 그리고 분류한 명단은 반드시 스폰서님과 상담을 통해서 명단이 50명, 100명, 뭐 200명이 있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을 순서대로 컨택할지에 대한 거는 내가 그분을 잘 알기도 하지만 경험이 많은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순번을 정할 때 더 빠를 수 있고 저희가 이렇게 또 처음에는 달팽이처럼 하라고 하잖아요. 집에서 가까운 거리 순으로 너무 먼데 막 해외 막 이런 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를 상담을 해서 효율을 좀 높이는 그런 뭔가 스마트한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담 분류 리스트라고 이 책에 나와 있거든요. 많이 보셨던 그림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작성한 명단의 이름들을 평가하는 리스트입니다. 이름 적고 나와의 관계 적고 연락처 적고 긍정적인가 꿈과 목표가 있는가 경제 상황이 어떤가 사회적인 건 어떤가 지위는 어떤가 성격은 어떤가 뭐 이런 거를 내 기준에서 상중하로 이렇게 나눠서 뭐 아니면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하셔도 되고요.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점수를 매기거나 이렇게 기호를 해서 합계를 내서 이걸 들고 가서 스폰서님하고 상담하면 더 이제 구체적이 되겠죠. 그리고 나이, 지역, 그리고 어디에 초대할 건가, 어디를 조인시켜 볼 건가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내가 아메이를 오픈했을 때 반응이 어땠는지 너무 막 뭐라 그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한테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시면 나까지 에너지 소진이 너무 많이 되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뒤로 아니면 스폰서님하고 함께 이렇게 해서 분류를 이렇게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단계는 이제 명단 작성까지 하셨으면 저희가 이제 만나야겠죠. 만남과 초대 여기서부터 이제 직접적인 액션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만나야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예. 나는 스타트 하겠어라고 하면 누군가를 만나셔야 돼요. 집에서 혼자 명단 쓰고 꿈 적고 뭐 결단하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 사업이 되지 않잖아요. 누군가와 함께 이 사업을 전달하고 제품을 공유할 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남을 이끌어낼 때 저희가 보통 만나자라고 해서 카톡을 보내거나 전화를 할 텐데 나 아메이 해 만나자 이렇게 할 때 이게 뭐 내가 쭈구리가 되는 일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나를 통해서 기회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당한 자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한 번만 들어줘 하나 사줘 이렇게 부탁한 일이 아니잖아요. 부담 주는 일도 더더군다나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가 미래를 위해서 또 뭐 내 꿈을 위해서 이 사업을 알아봤더니
정말 괜찮고 좋은 사업이라서 내가 사랑하는 너에게 전달한다. 선택은 너가 하지만 나는 확실히 알려주고 싶다. 정확하게 이렇게 당당한 자세로 얘기하실 수 있고, 그래도 혹시 거절을 당하더라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나와 함께 할 6명의 친구, 9명의 친구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좀 이렇게 비유도 많이 듣고 음원에서도 사장님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화투장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도 조금 더 퀄리티 높은 예화를 들 수 없을까라고 생각도 해보고 많이 찾아봤는데 이것만큼 와닿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 중에 화토를 안 쳐보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해보다 보면 저희가 분명히 그 안에 광이 있습니다. 5장의 광이 있거든요. 그게 뒤집다 보면은 언젠가 패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앞에 몇 번 뒤집다가 아유 광이 안 나오네 하고 판을 엎을 순 없잖아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반복해서 전달하다 보면 이 제품을 쓰실 사람 또는 나와 함께 사업을 할 사람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반복해서 계속 액션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만남과 초대. 너무 빨리 넘어가나요? 네, 그 다음에 만나고 초대하셨으면 이제 만남이 성사됐으면 사업 설명을 해야겠죠. 우리가 뭐 쎄쎄쎄 하자고 만난 건 아니고 물론 뭐 친분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전달하기 위해서 같이 금광을 캐자고 파이프라인을 한번 건설해서 미래에 정말 반짝반짝한 삶을 살아보자고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너 만나자고 했지. 자, 내가 이제 설명을 할게. 이러고 앉자마자 우리가 팍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다음 저와의 약속에 이제 전화가 연결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처음에는 아이스 브레이크를 좀 하셔야 돼요.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안부도 묻고 아니면 자주 보는 분이면 좀 근황을 여쭤보고 약간 이렇게 말랑말랑한 분위기가 된 다음에 친밀감을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내가 만나자고 한 목적을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참 저도 초반에 안 됐는데 저희 우리 홍길이 사장님이 알려주신 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이스 브레이크 하기 전부터 자료나 이런 책 같은 거 내가 전달할 어떤 그런 것들을 가방에서 미리 꺼내놔라. 꺼내서 테이블에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분이 내 자료에 이렇게 시선이 올 때가 있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펼쳐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해서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그게 정말 제가 답답하고 못하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되게 확 이렇게 오 그렇구나라고 역시 스폰서님이 그런 걸 다 알려주시는구나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도 이제 상담에서 나오지만 상담하고 가시는 게 중요한데 아무튼 아이스 브레이크를 먼저 하시고 우리가 챙겨간 그 쇼더 플랜 차트나 이코노미스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를 많이 그려야죠. 여기 중에 동그라미 안 보고 사업 결단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다 스폰서나 AB 400, 300, 200, 100 분명히 보셨어요. 기억 안 나는데요 할 수 있지만 그 스폰서는 분명 하셨어요. 내가 잊어버린 거지. 동그라미를 그려서 그 사람이 아메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풀어주고 이해로 바꿔주고 또 우유 스토리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판매가 아닌 유통이고 광고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본인이 안 해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본인이 이게 이상한 게 아니란 거를 이해를 해야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P 여기 제가 3P 소개라고 적어놨는데 3P 뭘까요? 급습 질문 대답하시면 상품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죠? 이은하 사장 뭐라 하셨어? 프로덕트, 네. 그리고 people. 네.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그 윗줄에 알려주십시오. 답이 있습니다. 윗줄에.
윗줄에 네. 플랜. 네, 맞습니다. 아, 이은하 사장님. 역시 준비된 리더. 제가 만나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제품 전달과 후원. 이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3P 중에 첫 번째는 제품. 제품을 소개하고 데모를 보여주고 이것도 사업 설명의 일환이고요. 그다음에 아메이 하는 사람들, people. 네, 뭐 우리 그룹은 당연한 거고 여러 저희가 좀 특색 있는 분들도 있고 그분하고 좀 이렇게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소개해서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 이런 성공 사례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고 가장 중요한 플랜 역시 동그라미를 그려서 정확하게 두루뭉술하게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그려서 보여주고 자료를 주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역시 사업 설명할 때도 당당하고 확신에 찬 열정적인 자세가 중요하죠. 이게 된대 내가 들어보니까 된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예쁘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목소리에 힘을 주고 솔톤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 이렇게 약간 광을 뿜으면서 할 때 그 에너지에 상대가 딸려온다. 제가 아무리 뭐 숫자를 틀리고 말을 버벅댔어도 저게 뭔가 있나 봐. 이런 분위기가 전달됐으면 성공적인 사업 설명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초반에 할 때 저는 이제 제품을 얘기하는 걸 잘 못해가지고 사업 설명을 많이 했는데 정말 많이 틀렸어요. 숫자도 다 틀리고 뭐 핀도 다 틀리고 근데 제가 막 침을 튀기면서 원래 다른 자리에서는 이렇게 침 튀기면서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막 침을 튀기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막 얘기하니까 저는 이제 초반에 이제 후원이 많이 됐죠. 파트너들이. 그래서 저도 이 열정적인 자세, 내가 에너지가 만땅이었을 때 후원이 쇼더 플랜이 잘 된다는 거를 경험으로도 알고 있고 여기 사장님들도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 자, 좋은 사업이지, 할 거지 라고 하고 그냥 오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준비해간 툴을 주시고 오셔야 됩니다. 음원, 책. 네, 우리 홍길 사장님 저한테 처음에 그 리치처럼 승부하라라는 그 두꺼운 책을 제가 이렇게 학구파처럼 보였나 봐요. 얇은 책을 주셨어야 되는데 아주 두꺼운 책을 주셨지만 제가 이 사업과 인연이 깊은 관계로 책을 정말 안 보다가 몇 년 만에 읽었습니다. 다 읽고 너무 감명을 받고 너무 네, 그분이 오셔가지고 미팅을 열심히 나갔던 그런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툴을 반드시 저처럼 책 안 읽을 것 같은데 책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CD 안 들을 것 같은데 듣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아메이로 인생이 바뀌실 어떤 운명이시라면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방에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예, 요 정도 사업 설명이고요. 후속 조치는 사업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 팔로우업과 팔로우 스루인데 오타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팔로우업은 그분이 아메이에서 계속 관심이 떠나지 않도록 이 사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계속 이렇게 터치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밀당을 잘 하셔야 돼요. 너무 막 확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우리 인생은 끝이야. 막 이러시면 안 되고요. 약간 이렇게 밀당을 하면서 너랑 같이 하면 행복할 것 같아. 좋겠어 하다가 또 땡겨야 될 때는 좀 땡기고 또 그분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설 때는 조금 기다려주는 듯 하다가 또 땡기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네, 조치가 되겠습니다. 사업 설명하신 48시간 이내에 또 터치를 해주셔야 돼요. 다른 자료를 바꿔주신다든지 미팅에 초대를 하셔서 오게 한다든지 스폰서를 보여준다든지 이게 만 이틀 이상이 넘어가면 저희가 작심 3일이라고 3일째 되면은 그게 무슨 소리요?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많이 지나기 전에 이런 OM, 줌 미팅, 저희 줌 미팅 너무 좋잖아요. 집에 앉아서 휴대폰만 켜면 되니까 바로 들어와 볼 수 있도록 또 이제 그룹 미팅이 뭐 3일 뒤에 있다. 그러면 스폰서님하고 나하고 셋이서만 해도 되니까 그분이 부담스럽지 않게 소수로만 해도 되니까 이렇게 줌 미팅, 랠리, 세미나, 펑션 회사에서 하는 펑션은 너무 막 럭셔리해가지고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막 너무 퀄리티가 좋아서 아메이의 어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레이드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미팅을 각종 미팅들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할 일입니다. 팔로우업 단계에서. 그래서 부정적인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매일 터치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화를 매일 하는 게 가장 좋고 만나는 게 더 좋겠죠. 그렇지만 그게 안 되면 뭐 카톡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아니면 너무 또 막 아메이 자료를 막 초반에 보내면 그분이 싫어한다면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친해지려는 노력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먹을 거를 사가지고 가서 나눠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커피 같은 거를 먹을 수도 이렇게 어쨌든 아메이를 나를 만나서 긍정적으로 계속 갖고 있어야지 주변에 뭐 하다 안 된다 어쩐다 저쩐다 이런 썰들을 듣게 하면은 이분이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처음에 그 동그라미를 봤을 때의 반짝반짝한 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후속 조치를 잘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팔로우 스루는 그 사람이 내가 터치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제 알았어. 스스로 미팅 잘 나오고 본인이 알아서 업라인 스폰서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굴릴 때까지가 스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귀하게 그분한테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손 내민 그분한테 쉽게 이 손을 놓치지 않도록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부분이 팔로워, 팔로스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번은 약간 여기 책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만약에 그 본인이 사업은 안 하신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메이 사업을 보여주고 48시간 동안 부정적인 때가 타지 않게 하고 이거 하기만 하면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인식을 심어줬다면 당사자가 안 해도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상황과 여건이 그런데 지금 내 친구가 뭐 아는 언니가 일을 하다가 잠깐 쉬고 있어 라든지 그 언니가 이걸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라든지 명단이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는 할 때 이거를 빠르게 못했던 것 같아요. 막 좀 그 사람이 그래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기다리고 계속 팔로우하고 하고 했는데 이제 소개받는 작업을 좀 여기서 되게 집중적으로 할 때 사업 설명할 때 이거 사업을 하면 되게 좋구나. 그래서 너가 이 사업을 하는구나라는 그 기운이 많이 빠지지 않았을 때 소개를 받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분도 좋은 거죠. 자기가 소개한 사람이 잘 되면 본인도 물건만 써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소개로 이어질 수 있게끔 직접적인 말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네, 팔로우업을 인간관계를 통해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단계는 상담입니다. 저희가 상담이 너무 중요하죠. 지금 계속 저희가 매월 랠리 때마다 게스트 스피치로 이제 뉴핀 되신 분,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이 오셔갖고 얘기를 하는데 상담에 대해서 빼놓는 분이 아무도 없으세요. 핀을 갈 때나 그룹이 성장할 때는 상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상담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그 바퀴의 축이 맞물려서 굴러가면서 네트워크가 견고해지면서 갈 수 있다. 내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은 윈윈 구조잖아요. 파트너가 잘 돼야 내가 잘 되고 내가 혹시 정체돼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파트너도 같이 지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윈윈 구조가 구조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해야죠. 상담을 거부하는 스폰서는 없습니다. 상담을 하자고 말을 안 해서 문제인 거지 스폰서님들은 항상 기다리고 계시대요. 저 상담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상담을 월 1회 이상 그냥 정규 상담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꼭 해야 되고 사실 매일 하죠. 매일 하고 내 직속적인 같이 뛰고 있는 스폰서님이라던가 네, 업라인 스폰서님하고 매주 상담은 수시로 궁리하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에게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스폰서고 파트너한테 상담해줘서 나는 얻는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파트너를 통해서도 굉장히 저도 많이 배우거든요. 배우고 그렇구나라고 얻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상담은 이제 상호 보완적인 작용이고 할 때 서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죠. 막 이렇게 뭐 꾸미고 이렇게 해서 하면 그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도와주시는데도 한계가 있고 나도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솔직하게 한다. 그리고 너무 개인적인 정말 개인적인 사생활적인 걸로 상담의 시간을 가득 채우는 거는 배제해야 된다고 합니다. 배제해야 됩니다. 상담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뭐 시스템적으로는 시스템에 조인되어 있는 업라인 플래티늄 이상 스폰서님과 상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상담은 LOS로 해야지 형제그룹하고 상담하면은 그거는 자살행위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죠? 크로스 라이징 하시면 안 되고요. 상담은 꼭 온라인 스폰서님과 네, 하셔야 됩니다. 네, 너무 빨리 했네. 마지막 단계는 복제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성장시키는 법, 대화하는 법 등을 우리 시스템에서 다 가르쳐 주세요. 정말 일일이. 우리가 막 식스 스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개구리 뒷다리 막 하면서 표정 짓는 거, 대화는 질문으로 하세요. 막 이런 정말 세세한 것까지 다 가르쳐 주시기, 회사에서도 가르쳐 줘, 그룹에서도 가르쳐 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잘 배우려는 자세만 있으면 배우고 실행하고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도 줄어들고 이 시스템이 이제 결국 내가 시스템이 되고 내 파트너들이나 소비자들한테까지도 복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복제시키냐라고 하면 내가 배운 것 중에서 이 사업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들, 고개더를 결국 해야겠죠. 고개더를 내가 열심히 하고 파트너와 같이 하고 그 범위를 넓혀서 소비자들도 책 읽는 우리 책 북미팅에 사업은 안 하지만 소비자들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음원 소비자들한테 주면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그리고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난 사업은 못 하겠고 근데 들으니까 재밌네.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분도 이제 고객의 일환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소비자인데 데모 해보세요. 막 시키면 또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3번 하고 오세요. 막 이렇게 시키면 재밌다고 이렇게 하고 인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우리 시스템을 타다 보면 어느 순간 그분이 때가 됐을 때 이제 사업가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업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고 배워서 열심히 하고 파트너와 같이 하고 또 소비자에게까지도 시킨다면 정말 우리 네트워크가 고전적인 그 클래식함을 가지고 이 성공의 8단계를 꽉꽉 채워가면서 정말 무너지지 않는 내가 내 자식한테 물려줘도 손색이 없는 그런 네트워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가 있다는 거는 1단계부터 8단계가 있다는 거는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꿈과 목표부터 복제까지 순서대로 내가 얼마나 잘 나가다가 결단도 했고 명단 작성도 했는데 그 다음이 안 돼. 그러면 다시 그 앞단계로 가서 스폰서님하고 상담하고 혼자 막 머리 싸매고 궁리하는 것보다는 나와서 스폰서님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얘기하는 와중에 스폰서님이 답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정리가 되고 저 스스로 답을 찾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막 말하면서 막 하다 보면은 정답이 내 말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해 가시면서 이 성공의 8단계를 단계대로 해야겠다라는 결단을 제가 오늘 이거를 또 만들면서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뭔가 이렇게 외롭다는 느낌도 없고요. 어렵다 이런 느낌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같이 할 거니까. 네, 끝까지 할 거고 꾸준히 할 거고 우리 팀워크로 여기 계신 우리 챔피언 사장님들이 같이 할 거니까 좀 나 홀로 막 마라톤 하는 느낌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좀 뒤처지나 내가 팀에 도움이 못 되나 이런 느낌이 들면 다시 자가 발동시켜서 좀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스폰서님이 하라고 하면 빼지 않고 하려고도 하고 네. 이런 게 우리 팀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가족 같은 뭐라 그래 또 다른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아메이 가족이. 그래서 혈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 아메이 사업으로 맺어진 가족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고 함께 하면 우리 모두가 제가 앞전에 삿포로를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다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시간이 남았으므로 질문을 네, 저한테 하셔도 되고 삿포로 동영상 일단 하나 보면서 다 네, 질문 한 가지씩 네. 준비합시다. 정리할 시간을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요거 영상을 보시면서 8단계 잘 이렇게 아이고 해보시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F5
잠깐만요. 제가 영상을 다시 켜보겠습니다. 죄송해요. 눈이 아프네. 네. 이게 어디 갔어요? 일상을 새롭고 눈부시게 여행의 매 순간이 애틋하게 안 나와요. 나와요. 네. 대자연의 하얀 도화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그려보세요. 첫눈의 설렘을 닮은 삿포로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순간을 간직하세요. 네. 됐습니다. 잘 보셨죠? 네. 내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유 중지해도 되겠지요? 네네네. 네. 네. 우리 정지영 사장님께 큰 박수. 네. 아무튼 많은 경험으로 우러난 우리 성공의 8단계라고 생각하고요. 네, 시간이 조금 빨리 끝났으므로 여기 화면 켜신 분들이 성공의 8단계 중에 그 중에 하나씩 질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면 켜신 분 그랬더니 이시연님이 확 끄시네. 이현아 사장님, 다음 주 목요일 날 누구지? 저기 오시는데 우리 본사 차장님 오시는데 이렇게 화면 끄고 있으면 다음 주 목요일은 아니 되옵니다. 네, 이은하 사장님, 네네. 성공의 8단계 중에 우리 정경 사장님께 뭐 궁금하시거나 뭐 하신 거 있으시면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자, 결단이 중요한데 맺을 결, 끊을 단. 네. 혹시 뭘 끊으셨습니까? 정재 사장님. 술을 끊으셨어. 예, 술도 끊었죠. 술은 뭐 제가 교회를 나가서 끊었고요. 아웨이에서는 마십니다. 그때 두바이 가서도 좀 마셨고요. 근데 뭐 큰 거를 뭐 우리가 뭐 주부인데 뭐 주부 생활을 끊어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내가 여가 시간 예전에 뭐 우리 김종규 사장님이 사업하시면서 그럴 때 뭐 퇴근하고 당구 치던 그 시간을 해서 뭐 아메이를 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 지금 직장인들은 지금 당구 칠 시간이 어디 있냐고 직장도 지금 매여가지고 죽겠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조금 이제 시대적으로 안 맞는 얘기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원래 방송 작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라디오를 듣고 드라마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아줌마가 되니까 그게 시간이 많으니까 너무 몰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TV를 많이 봤어요. TV를 많이 봤는데 아메이와 동시에 TV 볼 시간이 없죠. 지금 뭐 음원 듣고 뭐 책 읽고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TV가 제가 막 TV를 이제 끊겠어 결단 막 이렇게 한 건 아닌데요. 자연스럽게 끊어졌어요. 아메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TV를 끊었고 그다음에 저희 가족이 이제 캠핑을 좋아해서 주말마다 캠핑 지금도 유행이긴 한데 약간 이른 세대라고 해야 되나? 지방에 전주에 살았어서 그런지 캠핑 여건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조금만 나가면 뭐 다 숲이고 바다고 막 이래서 캠핑 장비를 또 수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정말 트레일러까지 살 뻔했어요. 저 안국 사장님이. 그래서 캠핑을 너무 좋아하고 살이 막 거의 90kg까지 찌고 막 온 가족이 막 뒹굴뒹굴 했는데 이제 세미나를 격주로 아메를 하면 토요일에는 그룹 세미나, 첫째 주에는
랠리 세미나를 가야 되니까 이게 캠핑이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 남편분이 들어오시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캠핑을 가야 되는데 제가 자꾸 세미나를 가자고 하니까 애들도 어리고 이래서 애들을 맡기고 막 이래야 되는데 무슨 주중에나 하지 주말까지 하냐 막 이러면서 싫어하셨는데 결국 캠핑을 끊었죠. 다 캠핑 장비를 처분해야지 내가 미련이 없을 것 같아서 싹 아깝지만 처분하고 캠핑을 무슨 캠핑이냐. 아메이 10년 해가지고 우리는 호텔로 여행 다닌다. 이러고 캠핑을 확 접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캠핑 저분이 못 가시고요. 배겨서 못 주무시고 막 여행을 막 좀 다니시더니만 캠핑은 이제 나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행히 접어져서 저는 누가 결단했냐라고 물어보면 TV와 캠핑을 접었다고 말했다고 말을 드리고 있습니다. TV를 안 보니까 확실히 엄청 시간이 많이 남아요. 네, 시간이 너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음원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온 TV, 노 PB가 있습니다. 온 TV, TV를 켜면 노 PB, PB가 없어진다,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네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정태욱 사장님 한번 질문 한번 하시죠. 궁금하신 거. 음이 소거가 됐습니다. 정재영 사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게 물 흐르듯이 꿈과 목표서부터 복제까지 잘 새겨 들었습니다. 뭐 근데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는 제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꿈과 목표 이런 거 다 중요한데 실질적인 행동에 들어가서 꿈과 목표 이런 건 다 어떤 기본적인 안에 내재된 내용인데 실제 그러면 행동을 할 때 특히 시간 관리라든지 스케줄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시는지 그게 조금 제가 궁금합니다. 네. 시간 관리?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 고개도 노트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있고 시간 하는 게 있잖아요. 정말 제가 목표를 뚜렷하게 잡고 갈 때는 그거를 적는 거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매주 그러니까 월요일이 되기 전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고정돼 있는 미팅, 픽스돼 있는 뭐 약속 이런 거 다 적고 거기에 적힌 대로 움직이려고 노력을 했고 만약에 시간 오차로 고속도로를 차로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고속도로가 밀리면 이렇게 시간이 막 딜레이 될 때 정말 그게 막 짜증날 때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내가 그렇게까지 아메이에 몰두를 했었구나. 고속도로에 버리는 시간조차 이게 여기서 밀리면 뒤에 막 집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막 그 다음에 또 애들 챙겨놓고 밤에 가야 되는 미팅도 있고 막 이런데 이게 쭉쭉쭉 밀리니까 막 거기에 스트레스를 제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고개도 노트를 써가면서 했고 저는 사실 아침형 인간은 아직도 못 됐고요. 근데 밤에 12시에 만나자, 1시에 만나자 이런 거는 차라리 남편이 집에 와서 애들 자고 있고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가지고 밤늦게까지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건 없었고 그래서 시간을 좀 저는 그게 우리 사업의 좋은 점이잖아요. 막 아침 뭐 9시부터 6시까지만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니까 네, 제 시간을 잘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고 결국 미팅장에 가서 미팅에 앉았을 때 미팅에서 듣는 교훈도 있지만 저는 거기서 스케줄 관리랑 약속을 미팅장에서 다 잡았거든요. 왜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 명단이 생각이 잘 나는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카톡 보내고 만나자 약속 잡고 또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미팅을 정말 많이 나갔어요. 남들이 보면 너무 미팅만 나와 앉아있다라고 말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미팅장에 가야 이게 일이 엄청 되기 때문에 막 거기서 뭐 막 정말 새까맣게 깜지되도록 고개도 노트를 적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 관리는 그냥 적어가면서 거기에 칸을 채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비는 시간 없이. 네. 그렇게 하니까 두바이를 가더라고요. 네. 첫 여행 도전할 때가 저는 굉장히 진하게 남아 있어가지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재영 사장님은 이제 남편의 직업 특성상 지방 스케줄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철원, 그다음에
전주, 뭐 그다음에 영동, 부산, 뭐 인천이야 사시는 지역인 거고, 네, 뭐 원주, 뭐 이런 것처럼 지방 스케줄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곳을 마다하지 않고 가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자기 동네를 떠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지역적으로 뭐 시간이라든가 경비라든가 그런 거를 생각할 때. 근데 정경 사장님의 남다른 점은 여성 사장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케줄이 안 잡혀서 화가 날 뿐이지, 그죠? 어느 지역이든 이렇게 갔던 거가, 그러니까 이분이 다이아몬드 되실 분이다라고 생각했던 거가 1번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초기 사업할 때 굉장히 그런 거를 두려워하거나 꺼려 하시거든요. 근데 정지영 사장, 제가 볼 때 정지영 사장님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미팅의 원칙을 지켰고, 특별하게 정말 특별하게 뭐 몸이 진짜 아프지 않는 한 개인적인 어떤 사유로 인해서 미팅을 빠지거나 그런 적이 없으셨고, 두 번째는 지방 스케줄을 이렇게 잡아서 그거를 지방에 가는 거를 뭐 두려워하거나 또는 지방에 갔던 것 때문에 이렇게 투덜거리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단지 뭐 진짜, 그래서 제가 볼 땐 다이아몬드 감이라고 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거였고, 또 이제 안국 사장님이 옆에서 그런 걸로 인해서 계속 스트레스를 주면 또 힘들겠죠. 근데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같이 부부가 협력해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두바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장면이 있네. 뭐야? 말해도 돼요? 뭐야? 뭘 말씀하시냐고. 엄청 울었어요. 두바이 가려고 할 때? 왜냐하면 저도 몰랐는데 우리 그 정지영 사장님도 중국 분들이 많거든요, 레그 중에.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독립을 하니까 그게 여행 점수가, 그게 중국 레그가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렇게 독립하면 국제 후원이 안 걸렸으면 여행 점수가 충분히 됐는데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여행 점수가 팍 깎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도 막 원망도 하고 그래가지고 코디하고 막 상담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나십니까? 네네. 네네네. 그리고 악을 쓰고 정말 했고, 그러면서 그때 그 신인기 사장님 아드님인가 따님인가 결혼한 인천에 있을 때 이제 한 군데에서 건강 상담을 하기로 했는데 얼마를 끊을지 모르겠는데 같이 가보자 그래서 가서 안면도였나요? 안면도 꽃게집 대부도 태안이었나 봐요. 태안 거기를 갔는데 거기가 마지막 어떻게 보면 진짜 끝내준 마지막 이제 두바이를 가는 팁인데 최대한 우리 한번 뽑아보자 라고 해서 저랑 정정 사장님이랑 안국 사장님이랑 같이 갔는데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진 않고 갔거든요. 근데 디톡스를 하겠다라는 기대는 그거는 갖고 갔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300인가 500의 오다를 끊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꽃게가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전혀 비싼 것 같지 않은 꽃게집이었는데 전혀 비싼 것 같지 않은 느낌을 갖고 그렇게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걸 간절하다 보니까 그런 오다들도 터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함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 말을 믿거든요. 제가 다이아몬드 정말 가고 싶었을 때 형제레그 사장님이 그 해에 리더십도 못 갔어요. 리더십을 못 간 분이 그러니까 그 전해에 리더십을 못 갔다라는 거는 800만 점이 안 됐다는 의미면 PB로 치면 1300만 점 이상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분이 다이아몬드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여쭤봤거든요. 저는 그 전 여행 점수가 돼서 괌 리더십 가족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여쭤봤더니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스폰서님이 하란 대로 하세요 이러는데 그게 화가 확 났어요. 내가 그 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리더십도 못 간 사람이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가냐라고 했더니 개미 같은 소리로, 남자분이셨는데 간절하면 이루어져요 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그냥 눈물이 훅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하고 저하고 같이 8월 1일자로 다이아몬드가 됐거든요. 그분도 8월 1일자로 다이아몬드 가셨고 저도 8월 1일자로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1번부터 명단 작성하기까지는 내가 할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누군가와 함께 하는 일인 거죠. 근데 대부분의 내가 할 일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많은 생각과 많은 걸 갖고 있는데 실질적인 액션이 없으면 아메에서는 아무리 회원을 많이 가입해도 안 되잖아요. PB가 없으면 PB가 아메는 강제 구매가 없잖아요. 다른 다단계는 회원이 되는 순간 강제로 뭐 300만 원, 500만 원 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원 가입이 매출인 거예요. 근데 저희는 회원 가입을 아무리 해도 중요한 거는 매출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 삿포로 우리 봤지만 저는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션이 보통 가족 여행은 삿포로로 갔고 부부 여행은 호주나 뭐 뉴질랜드나 뭐 이런 데를 갔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거의 삿포로를 갔던 기억이 나서 10번 가까이 간 것 같아요. 삿포로를. 응? 근데 그냥 애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아해요. 야간 스키장에서도 안 와요. 야간 스키 타는 또 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스틴 마운틴이 초급 과정이고 중국은 제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최고급 과정이 이졸라예요. 이졸라.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졸라,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애는 안 갔는데 큰 아이랑 최상근 사장님이랑은 이졸라에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졸라에서 내려오다가 눈에 묻히면 그 다음 봄에 발견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높은 경사와 눈이 쌓이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을 사실 우리 돈을 주고 삿포로는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 그 임명숙 사장님도 노 원장님이랑 삿포로 갔다 온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삿포로 가서 스키 타신 분은 없어요. 환율이 차이가 있잖아요. 환율이. 일본이 비싸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럴 수 있는 경험, 그럴 수 있는 체험을 해줄 수 있는 곳이 리더십입니다. 그곳을 누구는 2년 몇 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되는데, 그죠? 그잖아요. 2년 6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막 뭐 이런 거는 너무 많이 보잖아요. 내가 마음 먹고 3년 안에 되는 게 다이아몬드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채워야 될 양이 있어요. 그게 쇼더 플랜일 수도 있고 쇼더 프로덕트일 수도 있고 쇼더 피플일 수도 있고 근데 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쇼,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 그래서 정말 6, 7, 8월 우리가 골든타임 본사에서도 오늘 또 본사 차장님이 저한테 2번이나 전화하셨어요. 아침에 그 줌 미팅 하는데 9시 넘자마자 전화하셨고 또 오후에 제가 상도동 가서 미팅하는데 그때 전화하셨거든요. 그래서 A65에 갈 리더 소개해라. 같이 미팅하자. 계속 오히려 본사에서 우리를 데려가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환에 삿포로 A65 직후로 가기 전에 지중해 크루즈로 가기 전에 내년에 삿포로는 가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6, 7, 8월이 우리 정지영 사장님이 그 기억날 거예요. 진짜 저도 몰랐거든요. 그렇게 여행 점수가 된다는 걸 몰라가지고 독립을 그분을 엄청 독려해갖고 우리가 독립을 시켰어요. 정지영 사장님 파트너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독립을 시키냐고 울었던 그 기억이 갑자기 나네. 안국 사장님은 와이프가 오니까 가슴이 찢어지니까 서가지고 나가고 저도 몰랐고 그거를 제가 알았으면 가게 했겠어요. 지금 두바이를 가려고 엄청 달리시고 계시는 리더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운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하는데 진짜 마지막 8월에 기적 같은 오다들이 났어요. 그래서 루비도 가시고 뭐 이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6, 7, 8월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삿포로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냈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재현 사장님
김일수 질문 사장님 하나 아직 운전 중이시고. 저도 질문 하나 해도 질문하셔도 되나요? 그냥 하세요. 오케이. 네. 정진사님 안 그래도 질문하고 싶어가지고 시키시려고 그랬는데. 걸어오면서 계속 화면 켰어요. 네. 정지영 사장님의 그 간절함이 뭐였나요? 간절함이요? 네. 도전할 때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제가 그 두바이가 발표가 되고 그때 두바이가 그냥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개 연합으로 가는 거였잖아요. 그게 발표가 근데 되기 전에 기억나는 게 분당 월요 미팅에서 그때 이제 8월 달이었는데 9월 회견도 시작하기 전 7월인가 8월에 그 옆에 형제그룹 사장님 중 김은지 사장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돌이 안 됐나 뭐 100일이 안 됐나 그랬는데 걔를 데리고 이제 삿포로 여행을 가신다면서 어머님도 사업하시니까 친정 엄마랑 같이 간다 뭐 이런 여행을 성취했다는 거를 막 스피치를 하시는데 제 마음에 막 그냥 마음이 굉장히 이상하면서 나도 이제는 여행을 못 가면 내가 계속 이렇게 정체돼 있으면 아메를 내가 그만둘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또 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때마침 이제 두바이가 발표가 됐고 두바이가 원래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이 가는 곳인데 일반 리더십으로 가면서 또 막 그렇게 행사가 커지면서 더 중요한 거는 9월 달에 여행 점수 프로모션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1000만 점도 너무 버거운데 1300만을 어떻게 해?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여행 점수 프로모션을 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두바이는 못 가면 이제 진짜 아메를 그만둘 수도 있겠구나. 막 이런 마음이 막 너무 생기더라고요. 미팅에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첫 달에 여행 점수 프로모션으로 성취를 하고 1300만 이상이 되고 이제 둘째 달에도 근데 또 여행 점수 프로모션 또 있었어요. 두 번째 달에도. 그래갖고 정말 쾌재를 부르면서 두 번째 날까지도 1300만을 또 하고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되니까 이제는 10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야 이러면서 막 열심히 갔는데 4월인가 5월에 그 사단이 나가지고 제가 또 확 무너질 뻔했으나 막 본사 그 아셈타워까지 찾아갔는데 거기서도 뭐 해줄 수 있는 말이 PB는 뭐 1점도 못 보태주죠. 아직 5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라도 알게 된 게 어딥니까?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막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이게 아메이지 하면서 홍 사장님을 붙들고 한 판 진짜 오열하고 그날 하루 왕창 울고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다시 하지? 막 그래가지고 제가 8월 달에 기억나는 게 8월 13일이 신랑 생일인데 그날 정수기 필터 프로모션이 있었어요. 그 슬리브하고 이거 보온병 주는 거. 그래갖고 제가 아메하면서 처음으로 정수기 필터 당연히 사라고 하죠. 이제 떨어질 사람 됐으면. 근데 그냥 한 대 있는 집인데 2개 사라, 3개 사라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놔둬도 썩는 거 아니다. 정수기 필터는. 지금 선물도 주고 그리고 나도 급하다. 막 이런 얘기를 진짜 5년 만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정수기 필터 놔둬도 안 썩으니까 3개 사라고 할부하라고 막 이렇게 해갖고 안 산 사람이 더 많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2개 사고 3개 사고 나는 됐고 누가 정수기 필터 쓰니까 그 사람 사보라고 할게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필터가 많이 나갔어요. 그 8월 13일에 신랑 생일인데 저는 뭐 생일에 관심 없었고 미역국 끓이는 거 전혀 관심이 없었고 이제 정수기 필터를 몇 개를 팔아야지 이게 PB를 채우나 그것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수기 필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품도 프로모션도 회사에서도 받쳐줬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제가 운이 좋았죠. 여행 점수 프로모션도 있었고 그래서 때가 잘 맞아가지고 근데 그때는 막 내가 간절한 꿈을 가져야지 막 나 너무 간절해야지 막 이러지 않았는데 그냥 미팅 안에서 계기가 팍 됐어요. 그래서 저는 미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안에 있어야지 어느 날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흔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사장님들의 한마디 한마디 사장님들의 어떤 그런 게 되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예, 그것도 그런데 처음 시작하셨을 때 애들 뭐 캠핑 포기하고 드라마 작가 포기하시고 그랬던 꿈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게 뭔지 저는 그 빨간 버튼?
아니, 저는 그건 그 이유고, 저는 뭔가 그러니까 제가 큰 장녀기도 한데, 근데 부모님에 대한 막 그런 거는 제가 효심이 그렇진 않고, 그냥 저 스스로 그냥 멋있는 사람이고 싶었거든요. 누구한테 이렇게 도움받거나 남편한테 기대거나 막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저 스스로 온전히 좀 인정받고 서고 싶다는 욕구가 아메이에 들어와 보니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좀 셌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멋있는 아줌마, 멋있는 여자, 약간 이렇게. 너무 근데 너무 제가 글 쓰는 재주나 드라마 작가 될 그런 재능은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애저녁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냥 드라마를 보기 위한 핑계였고 뭐 잘 그걸로 쓰셨습니다. 성공할 거라는 뭐 그런 기대도 전혀 없었는데 아메이는 가능성을 주잖아요. 할 수 있다 없다 반반이죠. 50% 반반. 그 50%나 되는데 이거를 내가 안 하면 손해일 것 같고 그리고 제품도 너무 좋았고요. 제품 좋아서 계속 10년, 20년 쓸 건데 안 하면 내가 프로모션 정보 같은 거 안 받고 이러면 내가 너무 손해일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거라도 해야지. 약간 처음엔 이렇게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꿈은 그냥 저 스스로 좀 이렇게 누가 물어봤을 때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뭔가 이렇게 좀 몰입해서 해봤다, 집중해서 내가 진짜 미쳐서 좀 해봤다 이런 얘기를 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저에 대한 꿈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고 있어요. 저라는 사람에 대한. 뭐 그 더 부수적인 거는 뭐 애들 잘 키우고 싶고 뭐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저인 것 같아. 저. 저랑 같아, 저랑 같아. 네네네. 나랑 같아, 나랑 같아. 네. 정경 감사합니다. 사장님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하나가 저도 꿈이 드라마 작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최상 사장님이 너는 맨날 TV 보니까 얼굴이 네모만해진다고 그러니까.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저는 거기 가서 그 김수현 씨한테 가서 직접 사사도 받았어요. KBS 가서 이렇게도 했는데 아무튼 아메에서 일단 성공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오늘 좋은 시간이었고요. 정경 사장님을 또 다시 한번 두바이 잊어먹었는데 다시 그 운 장소까지 다 생각이 근데 제가 좀 놀란 거 안국 사장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정경 사장님 우니까 막 그 광경이 생각이 나요. 어쩔 줄 몰라 했던 아무튼 그런 간절함이 또 한번 점핑하게 하는 또 계기가 됐을까 생각하고요. 오늘 또 정정 사장님의 색깔로 정정 사장님의 목소리로 성공의 8단계를 들어보니까 또 풋풋하고 다시 한번 성공의 8단계가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공지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이 저희가 다음 주가 조금 미팅이 많은 달인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요일 날 2시부터 5시 15분까지 가양역 강서 AP에서 이동철 사장님 퍼스널 팀과 저희가 함께 목표 설정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2시부터 하니까 12시부터 오시는 분은 저랑 같이 식사하고요. 네, 같이 차 한 잔 마시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일찍 오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이 시간에 본사 코디 차장님께서 오셔서 이번 달에 발표되는 다이아몬드 그런 그 자료를 포함해서 저희한테 좋은 정보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 날 드디어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OM을 처음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11시부터 1시까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앞에 부분은 뭐 저기고 김동욱 파운드 수석다이아몬드 사장님께서 김동욱 사장님께서 마케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크라운 엠버서더이신 이윤미 사장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처음 하기 때문에 억수로 많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팀은 김동욱 사장님 플러스 우리 ASR TV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1시에 시작하니까 좀 10시쯤 좀 일찍 오셔서 차 한 잔 마시고 AP도 둘러보시고 일도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끝나고 나서는 제가 볼 때는 식사하시고 오피스텔에 오시면 거기서
함께 티타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아무튼 좋은 밤 되시고 6, 7, 8월 정말 멋지게 잘 보내서 내년에 삿포로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정말 여행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됩시다. 화이팅! 챔피언 화이팅! 좋은 밤 되세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화이팅! 좋은 밤 되세요. 김혜수 사장님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경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재현 사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시연 사장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이민정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김금순 사장님, 강순자 사장님, 임명숙 사장님, 노순배 원장